부채 비율 완전 정복 구강. 부채 비율을 활용해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채 비율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닌 이유, 업종별 차이, 그리고 ROE와 ROA까지 연결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9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 분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채 비율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읽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부터 확인합니다. 가상의 A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채 비율이 첫 해에는 80%, 다음 해에는 100%, 최근에는 140%가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졌네. 위험한 기업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왜 높아졌을까? 두 번째, 부채와 자기 자본을 따로 봅니다.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부채가 늘었거나 자기 자본이 줄었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와 자기 자본을 각각 확인합니다. A 기업을 보니 자기 자본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부채가 증가했을까요? 세 번째, 부채가 증가한 이유를 찾습니다. 기업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부채 비율 상승의 원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업에서 돈이 부족해서 빚이 증가한 것과 미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빚이 증가한 것은 같은 부채 증가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좋다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매출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매출입니다. A 기업의 매출이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수요도 좋습니다. 기존 공장의 가동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설비 투자가 단순한 과잉 투자가 아니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일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를 크게 늘려 공장을 지었는데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매출만 증가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결국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원가가 더 빠르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도 확인합니다. A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부채를 늘려 투자하고 있는데 본업의 이익도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ROA를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ROA를 연결합니다. ROA는 기업이 가진 전체 자산을 이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장과 설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ROA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 새로운 자산이 아직 충분한 이익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ROA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업이 늘어난 자산을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ROE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ROE입니다. ROE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ROE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 하나만 보고 수익성이 좋아졌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ROA와 부채 비율을 함께 봅니다. ROE는 높은데 ROA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급격히 상승한다면 왜 그런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업은 회계상 이익만으로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 이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가? 투자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차입금을 계속 늘리지 않아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현금 흐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아홉 번째,
현금과 차입금을 비교합니다. 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B기업은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부채 비율이라도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총계만 보지 말고 현금성 자산과 차입금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0번째, 이자 비용을 확인합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면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늘었는데 이자 비용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기업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부채가 많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11번째, 같은 업종과 비교합니다. A기업의 부채 비율이 140%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들이 120%, 150%, 160% 수준이라면 A기업만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 평균은 50% 정도인데 A기업만 200%가 넘는다면 그 이유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절대적인 숫자보다 비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위험한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B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 180%, 280% 계속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매출은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감소합니다. ROA도 낮아집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차입금은 계속 증가합니다. 현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부채 비율이 280%라서 위험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 지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성장 과정에 부채 증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C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70%에서 130%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새 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B기업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봐야 합니다. 실제 기업을 볼 때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앞으로 기업 하나를 분석한다면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첫째, 부채 비율을 확인합니다. 둘째, 최근 3년에서 5년의 추세를 봅니다. 셋째, 부채가 증가했는지,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부채가 증가한 이유를 찾습니다. 다섯째, 매출과 영업이익을 봅니다. 여섯째, ROE와 ROA를 함께 봅니다. 일곱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여덟째, 현금과 차입금을 확인합니다. 아홉째, 이자 부담을 살펴봅니다. 열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이 순서만 익혀도 부채 비율 하나를 보는 것보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투자 지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PER, PBR, EPS, BPS, ROE, ROA, 그리고 부채 비율. 처음에는 서로 다른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에서는 서로 연결됩니다.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 주당 이익은 얼마나 되는가, 자산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 과정에서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리고 실제 현금은 들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연결하기 시작하면 투자 지표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기업을 읽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구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 숫자 하나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채 비율이 변했다면 왜 변했는지 원인을 먼저 찾습니다. 셋째, 매출과 영업이익, ROE와 ROA, 현금 흐름과 이자 비용을 함께 봅니다. 넷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가 늘었느냐가 아니라 늘어난 부채가 미래의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좋은 기업 분석은 숫자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숫자와 숫자를 연결해서 기업의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는 숫자를 봐도 겁부터 내지 않습니다. 왜 높아졌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10강에서는 부채 비율 완전 정복 총정리, 기업의 빚을 읽는 눈, 지금까지 공부한 내 하나로 연결해서 부채 비율을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10강 총정리, 기업의 빚을 읽는 눈.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부채 비율 완전 정복 마지막 10강입니다. 우리는 1강부터 9강까지 부채 비율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높아지는지, 높으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높은 부채 비율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업종별 차이도 살펴봤습니다. ROE와 ROA도 연결했습니다.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빚을 읽는 눈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자기 자본과 비교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도 100원 정도라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200원 정도라면 부채 비율은 200%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계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높다고 무조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입니다. 숫자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바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왜 돈을 빌렸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인가? 생산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서인가? 성장하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인가? 같은 부채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20%입니다. 빚이 거의 없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매출이 몇 년째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제자리입니다. ROE도 낮습니다. ROA도 낮습니다. 새로운 투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 안전성과 기업의 성장성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부채 비율이 갑자기 변하면 원인을 찾습니다. 지난해 부채 비율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가 됐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위험한가가 아닙니다. 왜 변했는가? 입니다. 부채가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채가 증가했다면 왜 증가했는지 봅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했다면 왜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큰 적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의 변화는 기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부채와 위험한 부채를 구분합니다. 좋은 부채는 어떤 부채일까요? 기업이 돈을 빌렸습니다. 좋은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현금도 들어옵니다.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부채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업에서 계속 현금이 부족합니다.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기존 이자를 냅니다. 또 돈이 부족합니다. 다시 돈을 빌립니다. 매출은 감소합니다. 영업 적자가 반복됩니다. 이런 부채는 훨씬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업종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부채 비율을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업종의 기업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공장과 설비가 필요한 기업, 많은 유형 자산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 프로젝트 단위로 큰 돈이 움직이는 기업, 금융 자체가 사업인 기업, 사업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숫자보다 여러 해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일곱 번째, ROE와 연결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었는지 보여줍니다. ROE가 높으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ROE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E를 발견하면 부채 비율을 확인합니다. ROE가 높은 이유가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 때문인지 많은 부채를 활용한 결과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ROA도 연결합니다. ROA는 기업의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ROE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ROA는 낮습니다. 부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했다면 높은 ROE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ROE도 안정적으로 높고 ROA도 높고 부채 비율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기업 자체의 수익성과 자산 효율성이 좋은지 추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현금 흐름을 반드시 봅니다. 부채는 결국 현금으로 갚습니다. 기업이 회계상으로 큰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들어오는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가, 차입금을 계속 늘리지 않아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열 번째,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부채 비율이 150%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보면 많은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함께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00%, 250%, 200%, 150%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쌓으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50%, 80%, 120%, 200%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숫자의 방향입니다. 기업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앞으로 부채 비율을 보면 높다, 낮다.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왜 높은가? 왜 낮은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부채가 늘었는가? 자기 자본이 줄었는가? 돈을 왜 빌렸는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매출은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은 증가하는가? 현금은 들어오는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ROE는 어떤가? ROA는 어떤가?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은 어떤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 부채 비율이라는 숫자가 기업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투자 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PER은 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연결해서 봅니다. PBR은 기업의 자본과 주가를 연결해서 봅니다. EPS는 주식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을 봅니다. BPS는 주식 한 주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을 봅니다. ROE는 자기 자본의 수익성을 봅니다. ROA는 전체 자산의 수익성을 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그 기업이 자기 자본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부채를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각각의 숫자가 조금씩 연결됩니다. 투자 지표 공부의 진짜 목적. 우리가 투자 지표를 공부하는 이유는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몇 퍼센트면 좋다, 몇 퍼센트면 나쁘다, 이런 단순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기업을 보면서 왜?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ROE가 높다. 왜 높을까? 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왜 상승했을까? ROA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매출은 증가하는데 현금 흐름은 나빠졌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투자 지표는 암기해야 하는 숫자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최종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1강부터 10강까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비교해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둘째,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기업은 아닙니다. 셋째, 부채 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넷째, 부채 비율이 갑자기 변하면 부채와 자기 자본 가운데 무엇이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부채가 증가했다면 왜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일곱째, 한 해의 숫자보다 여러 해의 흐름을 봅니다. 여덟째, ROE와 ROA를 부채 비율과 함께 봅니다. 아홉째,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 이자 부담까지 확인합니다. 열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부채의 크기보다 그 부채를 감당하고 이익으로 바꾸는 기업의 능력을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핵심 문장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빚이 많다는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 빚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제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이라는 숫자를 만나면 예전처럼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 수익성, 자산 효율성,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안전성까지 서로 연결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업의 빚을 읽는 눈입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